시간에는 우리의 청년 포에버 김님 발표 많이 하셔서 안 떨리시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은 포에버 김의 좌충우돌 창업 스토리입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포에버 김의 좌충우돌 창업 스토리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창업하는 과정에 겪었던 경험, 그 길에 ALP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집 나간 영혼이라고 할 정도로 자유분방한 성격인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니요. 원래 그렇습니다. 직장 선배들이 저를 부를 때 짐승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디로 튈 줄 몰라서 그렇게 별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휴일에 이렇게 순화하기보다는 정해진 법칙을 깨서라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모든 제 행동의 출발점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저쪽 세계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거든요. 출발 동력이 호기심이라면 제 추진 에너지원은 열등감, 질투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골프를 잘 하는 편인데요. 입문할 때 골프 싱글의 세계가 궁금했습니다. 그 세계를 맛보고 싶어서 가진 방법을 노력해서 가끔 싱글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코스를 완주하면 기분이 어떨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마음은 이제 몇 개월 만에 풀코스를 4시간 만에 완주를 했습니다. 또 작가의 세계가 또 궁금해서 평소 써놓은 거 몇 개 모아서 또 에세이 책을 내고 작가 흉내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된 것도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세계에 임원을 해보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이 생겨서 가진 국리를 다해서 어떻게든 임원이 됐습니다. 그냥 제가 성실히 일을 했다면 아마 안 되었을 것 같아요. 전 직장에 다닐 때 이렇게 하면 매출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호기심이 또 발동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해서 회사 하나를 출범시켰는데 그 회사가 몇 년 만에 수천억의 매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지가 한 3년이 됐는데 창업을 한 것도 내가 경험해본 직장 생활 말고 기업인의 세계는 과연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작동한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88년부터 울산에 소재한 세계 최대의 대형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고 16년도 말 퇴사를 하기까지 약 한 30년 동안 그곳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와 저는 불가분의 관계, 피부 같은 그런 관계가 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큰 문제였다는 것을 그 회사를 나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좋은 환경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 또한 퇴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로 많이 다녔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물을 접하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상 어떤 일이든 주도적으로 좀 일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머리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에서 임원까지 한 것 같아요. 저는 직장생활을 비교적 즐겁게 또 신나게 했습니다. 또 저같이 덜 떨어진 놈한테 완장까지 채워주니까 인감생심 또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5시 반에 출근하던 사람이 낮에 이렇게 혼자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 밖으로 던져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뭐 테니스도 해봤지만 도대체 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에서 쫓겨난 원숭이가 동물원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정글로도 못 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산림마을에 처음 와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명함에 쓰인 직장과 직책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나의 모든 의식과 경험과 존재가 이전 직장과 연결되어 있었고 고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제 집단 생활 또 무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집을 나서는데 담벼락 옆에 누워있는 옆집 개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뭐 옆집 개도 나를 외면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기업 임원으로 나오면 10층 건물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충격 이상으로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사장으로 나오면 한 20층, 사장으로 나오면 한 30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그런 충격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무하던 직장에서 때가 되어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전 직장을 나온 다음 해 17년 봄에는 이제 온산 석유화학단지에서 보수 용역업체 일용직으로 몇 개월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 지인에게 좀 부탁을 해서 치료를 했었는데 그때 신분의 차이에서 오는 그 사회적 온도 차이를 피부로 느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때 제가 일용직 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까맣게 탔죠. 부서장 일을 하다가 보직이 해직된 50대 초반에 후배 직원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한 20년 넘게 다니던 그 직장 프레임, 생각 감옥에서 갇혀서 다른 세상을 쳐다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가 정한 이런 프레임 안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아내도 매점 아줌마로 취직을 해서 일을 했으니까 임원 사모님에서 신분이 수직 추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몇 개월 만에 뭐 일 못한다고 이제 일용직도 잘리고 도산에 다니던 17년 한 벌써 4년 됐나요? 7월 초에 어느 날 갑자기 금산 어디에 수련하는 데를 가다 했던 그 마음이 불현듯 생겼습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저희 이제 재수 씨와 동생들로부터 뭐 그런 데가 있다는 건 들었지만 거기를 갈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여간에 17년 7월 6일 전화를 하고 무작정 길을 나섰는데 사실 그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때 아마 저로서는 아마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가면 내 문제를 풀어줄 답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 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가자마자 뭐 앞뒤 없이 그때 자연인은 모르겠는데 직장에서 잘린 일이 화가 날 일이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 다그치는 거예요. 이게 수능 대답을 해라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서 이게 뭐지? 뭔 이런 시츄에이션이야. 뭐 이런 거 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때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에게는 가끔 타고난 호기심이 있어서
일색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이렇게 커져갔습니다. 깨어나기를 하고 또 알기, 살기에 이어서 또 통합 비전까지 저는 그때 희한하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되어서 한 달 만에 4단계 수련 과정을 다 한 번에 끝냈어요. 그때 수련을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평생 일하고 놀 줄만 알았지, 뭐 영성 공부라든지, 모험 공부라든지 이런 걸 어디 가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수련 받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또 남다답지도 못하고, 또 패배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수련이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돌아보면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 변화는 조금씩 내부에서 일어났고, 내 앞에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의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산업 현장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것들 하나씩 적용하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해 18년도에는 얼떨결에 예 목사님께서 하도 강권을 해서 그 수기하는 하티까지 하게 됐습니다. 수련 과정을 하면서 그때서야 LP에 녹아있는 그 실체와 맛을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요. 하티 수련 프로그램 자체가 좀 특이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해서 사전에 톡방을 올리고 또 날마다 일기를 쓰고 또 매일 주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읽을 책을 정해서 읽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고 나름대로 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노트들이 이렇게 세 권이 독한 게 있는데 제 가봅니다. 아주 한 번씩 보면 옛날 기억이 수록수록 나는 게 너무 귀한 걸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의식이 성장하고 내 스스로 설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 강해진다는 느낌, 또 생각이 유연해지는 느낌, 또 내 앞에 나타난 현상을 이렇게 해석하고 정하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하티 할 때 그때 창업을 했어요. 이게 참 잘 이렇게 어울렸던 것 같은데 사업 초기에 ALP가 정신적 후원자가 되어주기도 했고 이정표 역할도 해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분노로 못 만났던 사람들도 또 만나서 마음을 풀기도 하고 또 영업하는 일이 그때 제 메인 잡이었는데 사업자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한 2,000개가 좀 넘어요. 2,000개 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 3년간 새롭게 입력한 전화번호가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많이 만나고 교류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는데요. 명함을 주고받으면 꼭 저는 그날이나 그 다음날 문자로 인사를 드려서 폰으로 관계를 다시 한번 트고 그분 폰에 제 이름이 입력되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15년 5월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남았는데 창업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제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인생 자체가 지뢰 바치고 진흙탕인데 뭐 지뢰 하나 더 얻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다 뭐 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뭐 뭐라고 말은 제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저는 말릴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제가 종종 역류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이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봄에 창업을 했는데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 가도록 수주를 한 건도 못 했어요. 직원도 몇 명 뽑아놨는데 수입은 없고 월급만 계속 나가고, 사실 답답한 날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7개월 이상 이어졌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영업한다고 돌아다니지만 또 허탕을 치고 저녁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었으면 문도 닫기 전에 거실에서 아내가 목소리가 들려와요. 뭐 좀 했어? 그 목소리가 되게 아팠어. 근데 지금은 이제 아내가 어서 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되게 달콤하고 감사하게 들립니다. 창업을 하고 해외 조선 계좌제 박람회 때마다 제가 부스를 차려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유럽을 포함해서 해외 고객사들을 여기저기 제가 부지런히 방문을 했습니다. 노르스킨이라는 오슬로 박람회를 갔을 때인데 유럽의 큰 회사들의 그 부스가 되게 크고 화려해요.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가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번번이 못 들어갔습니다. 네, 마음을 좀 고쳐먹고 무조건 먼저 들어가서 아무 말이나 했습니다. 이게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면 처음 본 친구에게 뭐 유아했어 뭐 이렇게 나오는 대로 뭐 짓거렸어요. 그 사람들도 웃으면서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말들이 뜬금없지만 또 잘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면 결코 못 들어갑니다. 고민하지 말고 발부터 이렇게 내딛어야 된다는 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한 며칠 안 됐는데 아직도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 아마 이 친구는 평생 창업을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는 또렷한 아이템 없이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 운영을 하면서 많은 아이템을 발굴을 했습니다. 기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너무 재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수주를 하기 위해서 영업하면서 상처를 사실 저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 직장에서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만 만나주면 되었거든요. 벼풀듯이 줄 게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기회가 생기고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만나야 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업계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아예 만나주지를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존 업체끼리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도 물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교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 사니까요. 만나면서 또 거절당하면서 무시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전 직장에서 누리던 그런 위치 때문에 그 상처들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 치료약이 일기 쓰는 것이었어요. 일기 쓰는 것. 저녁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면서
상처들 꿰매고 마음을 다독이고 그렇게 했고요. 아침에는 하트 프로그램 따라서 운동을 매일 했는데 보건력을 키우는 데는 아마 이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편지도 많이 썼습니다. 한 5% 정도는 답을 전 못 받았어요. 아마 그게 또 상처가 돼서 서운하고 또 왜 그럴까, 이 탱탱꼬리 새끼들 내가 잘해줬는데 뭐 이런 생각에 잠기곤 했었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을 그때 많이 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말을 못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겠죠. 나도 모르게 준 상처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힘들 때 AP와 접목이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행운이 우연히 찾아온 것은 아니고요. 그때 금산으로 가는 마음을 내고 갔기 때문에 ALP로 연결되었고 행운을 좀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비유가 과한데 아브라함이 고향 본처 친지 형제를 떠났듯이 저도 익숙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생각이 있는 금산 장대인가요? 거기로 간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느 날 뜻하지 않게 ALP와 연결되면서 순수 의식, 일적 식고, 오류 생각, 원만력 삼삼, 종교현안 이런 말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생소한 단어고 문장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은 오랜 세월 현자들이 대를 이어서 축적해온 지혜 결정체가 아닌가. 그것을 아침 햇살 스승님의 입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다소 늦은 나이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과 접목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로지 직장에서의 성공만이 최고의 가치를 알고 저는 살아왔거든요. 회사 명함이 온전히 저를 대변했던 사람인데 그 명함을 읽고 온 세상을 잃은 듯이 지냈던 저에게 어느 날 ALP가 왔고요. 저에게는 평생 스승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물론 그만큼 교만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를 무릎 꿇게 할 정도로 저를 압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스럼없이 스승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시간이 꽤 흐르고 난 뒤에 제가 선생님이라고 했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스승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거든요. 조양 선생님은 저에게 안내자로, 이그나이트로, 성경 해설가로, 목사로, 또 스님으로, 인생 선배로 나타나서 저를 안내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가르침을 제 삶의 현장에서 또 불쏘시개로, 방패막이로, 또 분리기로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적합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선 산업 현장에서만 30년을 살아온 제가 전 직장에서 퇴출되고 나서 그냥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태풍으로 전락되지 않고 재가공해서 재활용품 신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생에 대한 미련도 제가 컸지만 최고의 지혜를 담은 ALP가 제 의식에 들어와서 안내를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성경을 접했는데요.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딴 나라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역사서로만 제가 치부하고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을 통해서 성경이 인류 최고의 생각이고 지혜임을 재발견한 거거든요. 2000년 전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나의 십자가와 나의 구원을 고민하는 또 적용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17년 7월 깨어나기 수련 중에 부활에 대해서 선생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에버 김의 이야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옳다고 맡기는 빠꾸가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왜냐하면 25년 전에 제가 교회를 한 5년 다녔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답을 하게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원하는 이해가 되는 답을 아무도 해주질 않았어요. 여기서 제가 들을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활과 창세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긍이 되지 않아서 제가 이별의 편지를 쓰고 교회를 나왔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움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 먹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는 해당했다는 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또 우리 회사 직원들도 종종 우리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업 후에 하루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 삶도 똑같은 거 아니냐.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기업이나 개인 삶이는 뭐가 다르냐. 성경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고 해병의 조제와도 저는 연결되어 게 제 해석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저는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다해서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호기심으로 창업을 했고요. 사실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즐겁게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처럼 길가의 한 폭의 풀처럼 크게 염려하지 않고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이룩한 그런 실적과 성과는 제가 생각해도 거의 기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은 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빚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문제도 산적해 있지만은 아버지가 일하시고 나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술술 풀릴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자꾸 대표가 하자고 하니까 반대를 하죠. 이 모습이 베데스다 인문과의 환자와 똑같지 않나요? 예.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우리까지 오겠나? 우리는 비욘드 오브 노말이다. 예, 저는 이 말이 종교현황하고도 저는 연결되어 있고요. 예. 이 현상만 이렇게 바라보면 답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 생각 너머에 공이 있고 뭐가 있고 셀프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새로운 생각과 기회로 연결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제안하다 보니까 기회가 또 차단되고 생각도 차단되고 그러지 않나 라는 것이 어렴풋이 저는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베디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스승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세가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찾아서 유랑할 때 홍해가 길을 막았었는데 그때 갈라진 시점이 언제냐? 바닷물이 모세의 코밑에까지 찼을 때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기업을 하면서 숨이 까딱까딱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고요.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희한하게 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또 길이 열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이렇게 터지는 것을 많이 또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또 귀인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오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분이 그분인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제 종종 하면서 내가 모르는 게 그것도 아주 많다는 것을 좀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내 앞에 두려움을 무시하고 가감하게 한 번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길이 열리듯이 새로운 생각과 지혜와 기술이 들어오고 새로운 기회도 함께 따라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 나의 십자가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저는 초기에 빨리 성공해서 당대에 보란듯이 이렇게 회사를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는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 일을 하시는 그분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떨어진 씨앗은 훗날 맺을 열매를 결코 볼 수가 없지만 열매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땅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런 씨앗의 마음으로 좀 일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의 일을 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고 또 넘어서 패스오버하면서 나의 날들을 재미지게 또 신나게 예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또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6월절이고 또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말씀이 사실 마음이 많이 가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튼 제가 어제 하는 말 중에 상당 부분이 스승의 말씀 많이 지금 카피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최고의 변화 프로그램 ALP를 만드시고 또 최고의 지혜를 전해주시는 아침 햇살 스승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덕에 제가 이만큼 온 것 같아요. 네, 장시간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님 기대했던 바대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특히 이 말씀, 인생이 지뢰밭인데 지뢰 하나 더 넣는 게 뭐 대수냐.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다가오면서 저도 뭐 어차피 지뢰밭인데 좀 더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뭉클하고요. 울컥울컥 올라오네. 호여크님 그때 어려웠을 때 막 떠오르고 회복되던 것을 그때 못 느꼈던 걸 또 느끼게 되니까 그 중에 오늘 앞에 해석이 너무 뭉클했어요. 호기심으로 자기를 해석해내는 힘이 그게 창조력이잖아요.
그게 오늘의 호모사피엔스 달나라까지 가고 AI까지 만들어내고 호기심이 없었으면 호여키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싶어요. 호기심, 모험심, 창조력, 좌충우돌이라고 했지만 오늘 보니까 그게 호기심이고 창조력이고 추진력이고 호에버크님의 멋과 맛과 소리와 모양이네요. 네, 뭉클합니다. 그러고 편지 쓸 때 정말 감동해서 나 편지 다 읽었어. 그거 하나도 안 빼먹었어. 이 양반은 뭘 하겠구나. 근데 어느 날 그 편지의 효력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나를 창업하는데 도와주더라고. 이렇게 내가 뿌린 씨앗 나한테 오는구나. 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안내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예,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존귀 쪽으로 흐른 사람들이 현알이 약할 수 있고 또 현알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존귀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타 스님이 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얼마 전에 전화까지 하셨어요. 아니 장 목사님도 내가 존귀현알로 정리했다고 하니까 존재에 대한 뭐가 있냐는 거야. 그래서 쭉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하셨다는 거야. 포에버키님 보면 이 존귀와 현알과 존귀를 저렇게 균형을 맞춰서 시소 타듯이 잘 맞춰 갈까 싶어요. 일기가 뭐라고 그럴까? 통로가 되는 것 같고 또 수련 늘 들어오시거든.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 놓치고 또 독서하지, 운동하시지, 원만 633 하지. 그러면서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일 영업하러. 내일 영업하러. 그래서 존귀와 현알과 존귀 균형을 잘 맞춰가는 모습이라서 진짜 오늘날 21세기의 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 포에버키님 다시 한번 우리 박수 보내요. 멋있게 다시. 감사합니다.